안녕하세요, 세력입니다. 2020년 10월 5일 52분입니다.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번에 제가 커뮤니티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추석 인사 겸 그리고 제가 구독자 4,000명 기념이 된 거를 감사 인사를 올렸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커뮤니티 글을 못 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제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부 구독자님들 덕분이시고요. 댓글과 좋아요 항상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4,000명이 된 기념이자 이제 평소에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얘기를 썼는데요. 제가 좀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XRP 그리고 클레이튼 오리비 체인 BSV 되게 많이 보는데요. 추가적으로 더 보고 싶으신 코인이 있으시면 루틴 분석에 추가를 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저번 방송에 체인 링크를 추가했더니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고 저도 기분이 좋아서 추가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견을 수렴해서 좀 보려고 하고요. 이제 말씀을 좀 해주신 거 보니까 이제 디센트럴랜드, 샌드박스, 스와이프 얘기 나왔고요. 그리고 알고랜드 얘기 나왔습니다. 그리고 체인링크, 에이다, EXE라는 코인이 제가 잘 모르겠어서 EXE가 혹시 어떤 코인이죠? 예, 일단 EXE는 제가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고요. 얘기 나왔고, 엘론드, 제가 엘론드라는 코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엘론드도 이제 제가 다루지 못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이다, 예, 에이다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으니까 에이다 다루도록 하고, 알고랜드, 코스모스, 예, 제가 일단 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루나도 제가 관심 있는 코인 중에 하나인데요. 예, 이것도 다루도록 하고, 네오도 메이저 코인이고, 네미나 디센트럴랜드 제가 이거 다 검토를 해서 한 번씩 다루도록 할 테니까 예,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도미넌스 차트 보고, 그리고 비트코인, 테조 차트, 디센트럴랜드, BSV, 체인링크, 스와이프, 그리고 트레이딩 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제 방송을 보면서 이제 제 지인분 중에 어떤 분이 트레이딩을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해주셨어요. 왜냐면 수익률이 30% 40%가 나면 그냥 매도를 치고 아래에서 잡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그것에 대한 제 생각도 좀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PPT로 좀 이제 전략 3가지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 그 부분도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를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거는 도미넌스 차트입니다. 도미넌스 차트가 조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이 핫트렌드를 깨지 않았고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보고 있는 이 시장 관점에서는 좀 총평을 드리자면 지금 소형 펌핑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전 보고 있어요. 제가 시나리오를 말씀드렸었잖아요. 이제 비트코인 상승, 소형 출발, 중형 출발, 대형 출발하는 듯 하다가 이제 이 패턴 중에서 현재 비트코인이 상승은 나오지 않았는데 도미넌스가 빠지는 그림이 나와주면서 소형, 중형이 출발하고 있는 모습으로 저는 비춰지고 있거든요. 일단 도미넌스 차트도 좀 심상치 않은 모습에다가 지금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형 알트코인들이 펌핑이 좀 시작됐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모습으로 저는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들고 있는 대형 알트코인들이 막 출발하지가 않으니까 굉장히 불안하실 수도 있는데 불안해하실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트럼프 관련해서 코로나 관련해서 대형 악재가 시장에 쏟아졌다 이렇게 분석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 관점에서는 그냥 잔잔한 파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응을 하려면 사실 사건이 터지기 전에 했어야 되는 거고, 사건이 터진 후에 대응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시장에 악재가 쏟아졌을 때 그거는 시장에 이미 반영된 내용인데 악재가 쏟아진 이후에 대응을 하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대형 악재가 터지기 전에 대응을 했어야지 왜 터지고 나서 대응을 하냐는 거죠. 주가가 다 떨어지고 나서. 그런 방식은 이제 일단 제 스타일은 아니고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긴 있는데 그거는 다 이제 투자자 의견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은 이제 소형 중형이 펌핑이 시작된 시점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긍정적이고요. 비트코인은 여전히 횡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비트코인 차트를 그 다음 볼게요.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트코인 하락이 나온 것도 아니에요.
비트코인은 지금 추세를 잘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비트코인이 어딜 봐서 폭락을 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비트코인 투자를 하면서 마이너스 1% 2% 폭락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이제 비트코인 투자를 한 지 얼마 안 됐다던가, 아니면 아직 그 이 시장에 대한 이해도라던가 그런 게 좀 조금 이제 미숙한 분들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비트코인 차트는 이 모양인데, 그냥 삼각 수렴을 해주고 있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그냥 기면서 그 알트코인 소형 중형 불장이 일어나면서 이제 알트코인 대형 코인들도 조금씩 움직이면서 비트코인도 이제 우상향을 해주는 그런 그림을 저는 기대하고 있고,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비트코인이 이 자리에서 크게 빠지거나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지금 이 올라오는 이 이평선에 매우 잘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양이고요. 이 60일 이평선이거든요. 이 60일 이평선에서 이제 다 이제 뚫더라도 다 이렇게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또 이때도 내려왔을 때도 터치하고 바로 올라가졌고, 긍정적인 그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다음은 테조스 차트를 볼게요. 테조스가 XTZ죠. 예, 테조스 차트는 제가 차트를 봐보니까 굉장히 저는 지금 투자하기에 굉장히 좋은 코인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뭐 역시 제 관점이지만, 이 테조스를 만약에 공부를 했고 믿고 있는 분이라고 하신다면, 저라면은 강력홀딩 관점에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테조스는 작년부터 굉장히 좋은 모습을 쭉 보여줬죠. 그래서 저점을 계속 높이면서 전형적인 성장하는 그 자산의 차트를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우상향하는 차트 안에서 바닥을 찍은 상황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쌍바닥을 찍은 상태라서 뭐 너무나 할 거 없이 너무나 좋은 차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테조스가 메이저 알트코인이기도 하고, 이제 테조스가 이제 저도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테조스 코인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테조스 코인 뭐 제가 돈이 없어서 테조스를 못 살 뿐이지, 만약에 돈이 있었다면 제가 충분히 더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와중에 알트코인들 좀 펌핑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또 보이는데요. 제가 오늘 방송에서는 안 다루려고 했는데, 뭐 카바 코인이라던가, 카바 코인도 지금 뭐 4.58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예, 뭐 이거는 그냥 제가 다룰 생각은 없었는데, 지금 갑자기 이제 가격이 올라가서 비트코인도 뭐 지금 갑자기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는 것 같네요. 에이다 코인도 그렇고. 예, 일단 에이다 코인 제가 다룰 생각은 없었는데 에이다 코인 보겠습니다. 예, 에이다 코인은 제가 지난 방송에서 우상향을 조금씩 해 나갈 것이다, 저점을 높이면서 우상향을 해 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저점을 한번 형성을 했죠. 이제 이거에서 저점을 형성하고 이제 다시 한 번 더 지지를 확인한 후에 이렇게 우상향을 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에이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이 아니라 작년에는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었어요. 우하향하는 채널 안에서 놀다가 이번 연도 들면서 그 채널을 깨면서 새로운 채널을 형성한 좋은 차트를 만들어가는 그런 코인 중에 하나예요. 테조스랑은 다르게 테조스 같은 경우는 애초에 좋은 차트였고, 지금은 이제 에이다는 새로 이제 이번 연도부터 좋은 차트를 그려가는 이제 그런 그림이 된 그 코인인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고, 일단 에이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제 흐름이 너무 좋기 때문에 에이다도 이제 안심하시고 투자하셔도 될 구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디센트럴랜드 보겠습니다. 디센트럴랜드가 에이다 차트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디센트럴랜드가 코인이죠. 마나 USD. 예, 이 디센트럴랜드 같은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원래는 하락 트렌드였다가 채널을 새로 만들면서 이제 새롭게 그림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코인인데, 매우 에이다랑 비슷한 흐름으로 이렇게 새로운 채널을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 제 관점에서는 지금 그렇게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새로운 채널을 만든 만큼 지금 디센트럴랜드가 채널을 다시 깨고 아래 채널에 맞닿는 그런 상황이 저는 벌어질 거라고 보고 있진 않아요. 예, 이미 채널을 새롭게 만들었다. 더 큰 폭의 하락이 여기서 나오기는 힘들다. 그렇게 보고 있고, 이제 뭐 짜잘짜잘하게 뭐 3% 4% 이런 폭락이 힘들다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게 힘드시면 이제 큰 수익을 내기가 힘드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정도의 어떤 하락이나 이런 건 참고 가실 수 있어야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BSV 차트입니다. 제가 BSV 열흘 안에라도 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요. BSV 차트 굉장히 지금도 그냥 잘 가고 있습니다, 제 관점에서는. 예, BSV 역시나 BSV 이 분홍 색깔 라인을 뚫고 이제 보통이 있고 나서 열흘 있다가 쐈거든요. 이때도 한 열흘 정도 걸렸는데, 이때도 분홍색 라인을 지금도 이 분홍색 라인을 깨줬다가 다시 조정을 먹은 상황인데, 이때도 보면은 이제 한 번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길목에서 이렇게 하락을 먹어요. 제가 좀 가까이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19년도 작년 차트인데요. 작년에도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크게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근데 이게 결과론적인 관점에서 봐서 그렇지 직접 보잖아요. 마이너스 19%예요. 그러니까 상승을 이렇게 크게 하기 전에 마이너스 19%를 주고 출발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마이너스 19%를 안 맞고 그냥, 보통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트레이딩을 하냐면은 올랐을 때 여기서 샀다 쳐도 올랐을 때 팔지 못해요. 오히려 하락을 하고 나서 본인의 수익률을 전부 다 반납하고 나서, 거의 다 반납하고 조금 이익이 있을 때 5% 6% 먹고 빠지거든요. 한번 과거를 한번 되돌아보세요. 그렇게 본인이 하고 있지는 않은지. 대부분의 투자자가 이런 식으로 트레이딩을 합니다. 만약에 팔 거였으면 여기서 팔았어야죠. 여기 올라갔을 때. 그럼 23%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이건 다행이죠. 근데 이때 팔아서 이익을 낼 생각은 잘 못하고, 이익을 낼 생각은 못하고, 이제 하고야 나서 그때야 이제 매도를 해서 3-4% 이익을 먹는다는 거죠. 그냥 그러지 마시고 그냥 이거 버티시고 크게 먹으면 되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이제 이 채널에서 바라는 바고, 저는 그렇게 하고 있다.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연도 2월달 차트인데요. 이때도 이렇게 올라가는 듯 했어요. 이때도 한 15% 올랐어요, 바닥 대비해서. 근데 이제 그 고점 대비 하락이 또 한 8%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 이게 힘들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 큰 상승을 먹지 못하는 건데, 큰 상승 과중에도 큰 조정이 있어요. 이게 작은 조정 같아 보여도 실제로는 13%, 12% 이러거든요. 예, 이런 거를 견디면서 가야만 크게 먹을 수 있다는 거를 우리가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이제 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이제 저점 대비 꽤 올라왔다가 다시 조정을 줬잖아요. 근데 이러면 꼭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이게 저점이 아니다, 깨고 내려갈 거다, 막 이런 식으로 공포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이제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거를 그냥 귀담아 들을 필요도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저는 그냥 제 생각대로 제가 맞다라는 믿음 하에 저는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틀려봐야 얼마나 틀리겠냐는 거죠. 깨고 내려가봤자 이제 얼마나 내려가겠냐는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예, 여기까지 이제 BSV는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체인링크도 한번 볼게요. 체인링크도 저번에 보니까 반응이 좋던데, 체인링크, 예, 체인링크도 저번에 본 관점이랑 똑같습니다. 이거는 아까 앞서 본 관점이랑 너무 똑같아서, 디센트럴랜드 그리고 에이다 차트랑 너무 똑같죠. 에이다 차트랑 디센트럴랜드랑 다른 게 뭐냐면, 체인링크는 우상향하는 채널을 깨고 한 번 더 우상향하는 채널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체인링크는 이제 1년, 2년 동안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코인이거든요. 실제로 체인링크가 오라클 분야에서 독보적인 그런 코인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이제 체인링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체인링크는 저 역시 너무나 좋게 보고 있고, 많이 떨어졌을 때 이제 제가 못 산 게 아쉽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예,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렸던 거고, 간단하게 어제도 봤으니까 보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오늘은 스와이프를 보려고 하는데, 스와이프 같은 경우에도 변동폭이 크다 보니까 이제 저점을 잡았어도 힘들다는 거죠. 이런 거는 만약에 저점을 잡았다 쳐도 저점 대비 고점이 77%예요, 수익률이. 이게 엄청나다라고 느껴지실 수가 있죠. 고점 대비 저점은
또 마이너스 30%거든요. 예, 이러면 투자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예, 이런 상승과 하락을 계속 버티면서 쭉 끌고 가야 되는데 이게 과연 쉽겠느냐? 어렵죠.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치만 저는 이제 제가 한 이 정도에서 잡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도 수익률이 40%까지 갔다가 이제 거의 수익률을 거의 많이 반납을 했어요. 그치만 장기 투자자라는 거는 30-40%의 수익률을 반납하면서까지도 아니면 40%의 수익을 그냥 기다리면서까지도 충분히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그냥 제가 어떻게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지 어떤 가격에 사서 어떻게 물리는지 이런 거를 설명드리는 게 또 구독자님들의 관점에서 이게 좀 안심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제가 PPT로 정리를 그냥 간단하게 해봤는데 저 전략 첫 번째가 30% 수익 후에 밑에서 잡겠다는 전략을 세웠어요. 그럼 만약에 30%의 수익률이 크다라고 생각해서 몇 번의 트레이딩을 했어요. 3번을 30% 이익을 봤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100만원으로 30% 3번 익절하면 90만원 벌거든요. 예, 그럼 100만원으로 90만원 벌었으니까 뭐 성공적인 것 같잖아요. 물론 30%를 3번 먹는 것조차도 되게 엄청 어려운 일이에요. 그쵸? 투자를 다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근데 이럴 경우에는 우상향할 경우엔 영원히 돈 벌 기회가 오지 않아요. 왜냐? 밑에서 잡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팔았더니만 내가 판 가격이 고점이 아니고 계속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 밑에서 잡겠다는 전략은 유효하지가 않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거기서 만약에 한 번 더 내려와요. 그럼 30만원을 더 한 번 더 노려볼 수는 있겠죠. 그치만 뭐 이제 본인이 저점이라고 생각한 구간이 저점이 아니라서 물릴 가능성도 있고 혹은 이제 우상향 하다가 정말 이제 너무 영원히 올라가 버릴 것 같아서 샀는데 또 내려가면 물리는 거고. 그러니까 이 전략 1번을 택했을 때는 물릴 가능성도 굉장히 높거든요. 물린다는 게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돈이 물려버린다. 그 자산에 묶여버린다. 자, 전략 2예요. 전략 2는 300% 수익 후에 밑에서 잡겠다는 거예요. 저는 전략 1을 쓰진 않거든요. 예, 저는 전략 1을 거의 쓰지 않아요. 거의 안 쓴다는 말이 맞는 것 같고요. 전략 1은 안 쓰는데 전략 2는 제가 쓰죠. 왜냐? BSV에서 제가 쓰고 있는 전략이 전략 2예요. 5개월에 한 번 정도로 기회를 봐요. 실제로 제가 BSV를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작년 19년도 몇 월이었죠? 6월 7월이었고 이제 이번 연도 1월 2월 그리고 현재 2020년도 10월 11월에 보고 있으니까 6개월? 5개월은 아니에요. 이거 한 7개월 정도로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고 사이클이 그럼 100만원으로 300%를 매도하면 300만원을 익절할 수 있잖아요. 그럼 300만원을 벌었어요. 여기서 전략을 한 번 성공하면 만약에 그 상태에서 영원히 우상향을 해버렸어요. 더 이상 안 떨어져요. 그러면 기회는 안 오고 300만원 익절한 걸로 끝이에요. 그렇죠? 근데 한 번 더 내려온다면 300만원을 더 노려볼 수 있겠죠. 제가 지금 BSV를 저점이 올 때마다 계속 산 다음에 이제 펌핑을 노려보는 게 이 전략제거든요. 저는 이제 이런 전략을 취한다는 거죠. 물론 제가 지금 전략 1번을 안 쓰고 전략 2번을 쓰니까 좀 더 좋게 얘기하는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저도 이제 사람이고 주관적인 어떤 의견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 이제 걸러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전략 3은 이런 거죠. 불장에서 매도하겠다. 보수적으로 목표 수익률은 10배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100만원으로 900만원을 익절했어요. 만족하고 더 이상 투자하지 않아요. 그러면 100만원으로 900만원 낸 게 끝이에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전략을 비교해 봤을 때 기대 수익률이 어떤 게 크겠냐는 거죠. 첫 번째 전략을 썼을 때 이제 첫 번째 전략이 이 두 번째 전략의 첫 번째 성공을 잡으려면 10번을 성공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10번 성공해야 한 번 성공할 때 30만원이니까 10번 성공해야 300만원이죠. 근데 만약에 전략 1이 이기려면 몇 번이죠? 30번을 성공해야 돼요. 근데 전략 2 같은 경우에는 3번만 성공시키면 되고 전략 3은 한 번만 성공시키면 되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략 1, 2, 3 중에서 제가 느끼기에 가장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은 그리고 가장 크게 먹을 수 있는 전략은 1번이 아니라 2번이나 3번을 택하겠다 이거예요. 제 관점이 이해가 되시죠? 오늘 방송도 제가 좀 중요하다면 중요한 그런 그 내용을 다뤄봤는데 이해가 만약에 안 되시거나 조금 어렵거나 빠르셨다라고 생각하면 한 번 더 들어보시는 것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채널과 저희 생각 그리고 저희 투자 스타일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늦은 시간에 찍게 됐는데 오늘 방송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좋은 밤 되시고요. 감사합니다.